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이제 1월 1일 날 첫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유수같이 흘러가듯이요. 2000년도 초반이 엊그제 같고, 제가 이제 98년도, 97년도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주식을 한 지도 20년이 넘었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 주식이네, 그죠? 이제 인생의 절반이 주식이고, 뭐, 전업을 했는지는 이제 한 해를 더 넘어가게 되네요. 3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해를, 29살, 30살인가? 하여튼, 2000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뭐, 2000년도에 지구 멸망한다고, 그죠? 뭐, 1999년도, 뭐, 9월 9일날 지구는 멸망한다고 대단한 소리 하더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는데 망하기는 그냥 멀쩡하게 2020년까지 왔네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시장이 열렸는데요. 이제 앞자리 우리가 날짜를 적을 때 이제 2020을 적어야 된다 하는 게 솔직히 조금 낫습니다. 뭐 이럴 때 하필 또 2000년도 들어서는 기념으로 병원에 갔다가 감기를 선물로 받고 어제하고 오늘 거의 초죽음 직전에 누워 있다가요. 지금 내일장 이제 또 매매를 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보게 되었네요. 자, 이제 1월 2일 날은 목요일이네요. 1월 2일 목요일이고 이날은 위클리 옵션 만기 날이네, 그죠? 만기 날이고 내일은 새해 신년이기 때문에 10시부터 개장합니다. 여러분들 유념 좀 하시고요. 내일은 2일은 아침 10시부터 개장해서,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마치는 시간 똑같고, 금요일 날 지나서 6, 7, 8, 9면 이제 일반 옵션의 만기일도 다가오네, 그죠? 실제로 일반 옵션의 만기가 4일, 5일 정도 남았네요. 자, 우리 카페 2020년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슬로건, 절경파생꾼의 바보야. 임시로님이 작년에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 절경파생꾼 연구소 슬로건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매매를 정말 잘하시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거쳐가신 분들 다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매매를 잘하셔가지고 젊은 사람 치고는 정말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그냥 힘들게 스스로 만들어 버려서 가실 때도 저도 마음이 조금 아팠는데 아직 컴백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제 컴백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데요. 그냥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조금만 잘하면은 1년도 가능하고 10년도 가능한데요.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고 계시는 분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임시로님처럼 매매를 정말 잘해가지고 막 신의 능력까지 올라가더라도 단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베팅하게 되면 먹을 때는 좋은데요. 손해를 보면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주식을 하고 싶은데 돈이 떨어져서 못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지, 그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주식할 수 있는 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못하게 되면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2020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2020년도는
제가 항상 1, 2, 3, 4월 달은 참 조심하라고 제가 경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진짜 많이 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한 70% 정도의 개인 투자가들 70% 정도는 이번에 또 1월 달에 또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한 70%는 나가 떨어지고, 뭐, 겨우겨우 버티고 있던 사람들 20, 30%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2월 달 정도 보게 될 거고, 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세요. 1월달 조심하세요. 라고 1, 2, 3월달 조심하세요.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놓으면 원래 70%가 깡통을 차야 되는데 제득에 한 30%만 깡통 차고 나머지 40%는 뭐 억지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원래는 1, 2, 3, 4월 달에는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원래 4월 달까지 살아남는 것에 치중을 좀 하십시오. 예. 뭐,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 2, 3, 4월 달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4월 달까지도 매매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실력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셨기 때문에, 자기 돈 지키는 거에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지켜라 얼마 벌어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저는요. 자기 돈 지켜라, 지키는 방법을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그런 시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시때때로 한 시간도 잠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1월달이 왔으니까요. 1월달 초반부터 휘몰아 쳐버릴지 아니면 중순 후순부터 시작해서 휘몰아 쳐버릴지 뭐 정확하게는 시장이 열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심해라 하는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미중 무역 회담 1차 미중 무역 회담이요. 여기는 따로 안 났네, 그죠? 자, 중요한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이 1월 15일 날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31일 날 나온 뉴스죠. 우리나라 개장 막 끝나고 나서 나왔던 뉴스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나왔는 뉴스라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요즘 그래도 미국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의 신년 연설입니다. 자,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미사일이라든가 SBML입니까?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다중 여러 대를 발사할 수 있는 뭐 미사일도 발사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도 나왔고, 하지만 미국에 대한 그 기대를 접은 것은 아니다 하는 멘토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강경한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미국은 지금 당장 북한과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협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계속 이렇게 북한을 꼬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그죠? 하노이에서 협상을 했다면은 역사적인 협상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더 이상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안 될 수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의 그 스캔들이 터지는 바람에, 그죠? 그 스캔들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의도적으로 트럼프가 결렬을 시켜버렸죠.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북한을 싫어합니다, 저는. 김정은이도 싫어하고요. 근데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깡패니까요. 우리 집 옆에 깡패가 살고 있는데 얘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수인데
이 주먹을 참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나가서 남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엄마가 집에 들어갈 때 되면은 항상 집 앞에 서가지고 나를 위협을 해요.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근데 때리지는 않아요. 때리진 않아. 때릴 듯이 위협을 해요. 근데 자, 그런 행동이 계속 되다 보면은 전마가 때리지 않을 거란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무섭진 않아요. 근데 언제 제가 미쳐가지고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미친놈인데, 그죠? 미친놈을 처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친놈을 덜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정신병을 집어넣는 거지, 그죠? 정신병을 집어넣고 이제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싸우는 거죠. 주먹으로 치고 싸우면 되죠. 그러지 말라고. 너 왜 자꾸 우리 집 앞에서 내 주먹 쥐고 있냐고.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라. 싸워보자. 이렇게 싸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쟤는 계속 집 앞에서 주먹 쥐고 내 지나갈 때마다 때릴 듯이 노려볼 거니까.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친한 척 하자는 얘기예요. 겉으로만 친한 척 하자고요. 그냥 저 정신병으로 집어넣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친한 척 하자고. 그냥 겉으로만.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때린다든가 이러면은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이러니까 친구가 저보고 좌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북한하고 싸워야지만 우파 되는 겁니까? 예, 그 웃기는 얘기지, 그죠? 막 세상에는 정치 얘기는 저도 잘 안 하고 싶습니다만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로 우리 국민들이 나눠진 것 같아요. 조중동 신문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나눠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정부를 싫어하고 일본을 찬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보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정부를 싫어하고 대통령을 싫어하고 나라를 막아라 그러면서 보수랍니다. 어디 자유한국당의 보수지,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보수죠. 왜? 일본 극우들 같은 경우 일본 보수나 극우들은 일본 정부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싫어하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한국을 싫어합니다. 일본에 무릎 꿇으라 그러죠. 그건 뭡니까? 한국의 보수와 일본 보수는 또는 일본 극우는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을 싫어하고, 그죠? 한국을 싫어한다는 거. 정부를 싫어한다는 거. 단지 우리나라의 보수들은 자유한국당의 보수죠. 대한민국의 보수가 아니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친일파 당이잖아요. 뭐 저는 친일파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맨날 하는 게 한일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 보수의 이념 자체가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친일에서 나오는 거죠. 친일하는 사람들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나니까 보수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높은 자리를 끌고 온 거지, 그죠? 뭐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어쨌든 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도발을 하는데 도발의 목표는 한국이 아니다, 미국이다, 그죠? 예, 미국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한국이 아니고요. 그럼 미국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한국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우스운 존재지, 그죠? 그냥 미사일 몇 개 쏴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미사일 몇 개 쏴버리면 되는데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이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냥 38선 하나 두고 같이 있다 보니까 평양에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서울도 같이 날아가거든요. 피해를 보는 건 누굽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지, 그죠? 안 볼 수가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근데 미국은 관계가 없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관계 없잖아요. 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관계 있습니까? 없지, 그죠?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이도 알다시피 우리나라하고 친해봤자 의미는 없고 미국하고 친해져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지만 해결이 될 사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좀 원래는 이제 트럼프의 재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부디 좀 전쟁 없는 좋은 세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 리스크로 우리나라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요. 여러분들 돈도 날아가고요. 주식시장에 돈도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돈도 날아가고 올라갈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죠?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주말에 나왔던 가장 큰 뉴스고요. 야간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2포인트 정도 떨어졌네요. 뭐 저도 야, 이 뭐지 이거는? 와, 멋지네요. 지금 이게 미국이 5시 이후에 와, 150포인트나 올라버렸네요. 우리나라 장 종료하고 나서 15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자, 미국이 고점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양을 보였는데 바로 그냥 회복을 시켜버렸네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다가 5시 전후에서 급등이 나왔고 다우도 5시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네요. 이 정도 올랐은 거는 뭔가 재료가 있다, 그죠?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는 여기서 마감돼 버렸어요. 5시에. 5시 마감될 때 미국의 주가는 여기 있었는데 5시 이후에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서 출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일 아침 주가가 조금 애매해지겠네요. 왜냐 그러면요. 자, 이 풋 가격 한번 보십시오. 풋 가격 57원에서 쭉 떨어져서 40원까지 왔다가 다시 51원. 자, 콜 가격 한번 보시면은 50원까지 떨어졌다가 5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지고 70원까지 갔다가 다시 50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잠깐만 요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안 열리네. 이게 또 안 열리네. 한 번씩 안 열린단 말이야. 이게 또 안 열리네요. 할 수 없지, 그죠? 그럼 끊는 거는 다시 얘기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급락이 나왔으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 있겠죠, 지금. 여기 물린 사람들 있겠고,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 난 사람이 있겠죠. 바닥에서 수익 난 사람이. 선물은 어차피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기로 하고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뭐 1.5% 아래에서 출발한다. 지금 2% 정도 하락인데 뭐 1.5%나 1% 정도에서 출발한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풋은 콜은 이 가격보다 좀 더 위에서 출발하겠죠. 그죠? 풋은 이 가격보다 좀 더 아래에서 출발하기고.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일 아침 콜이 한 60원 출발했다. 그럼 야간장에 잡은 사람들 다 수익 났지, 그죠? 그럼 여기 어디서 출발입니까? 7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48원에서 마감했다. 마감은 49원이네, 그죠? 48원 마감이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대충 한 60원쯤 되겠다, 그죠? 60원쯤. 그럼 내일 아침에 60원에 출발하게 되면 얘는 뭡니까? 아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만약 얘가 지금 50원, 51원에 마감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아침 시작했는데 40원에 출발했다. 어떻게 됩니까? 전날 종가에 잡은 사람들이 다 물려버렸지, 그죠? 다 물려버리죠.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지, 그죠? 물린 사람들은. 손절을 하고 청산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쳐올리겠지, 그죠? 쳐올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매매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야간 시장의 첫 번째는 우리나라 종료 끝나고 나서 미국은 급등을 했다. 급반등을 했다. 종가는 0.24% 정도 올랐다. 그죠?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200%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시에 마감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영을 못했어요. 그럼 요게 얼마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미국장 움직임에서 여기서 움직였는데 이거를 돌파를 해버린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야간 선물로 따지면 요게 전일 종가잖아요. 그죠? 전일 종가 정도쯤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쭉 요만큼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막판에 다시 올랐는데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근데 통상적으로 내일 아침에 보합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 출발하느냐가 첫 번째 관심 사항이고요. 지금 이 주가로 봤을 때는 294 정도, 뭐 4.4? 요 옆에 고점 있지, 그죠? 294.4. 요 정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좀 애매한 게 위로도 1포, 밑으로도 1포 정도 있거든요. 보합 출발하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럼 풋은 죽는 겁니다, 그냥. 콜은 살아나는 거고 풋은 죽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문제는 두 번째가 294.4 정도에서 출발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작하자마자 바로 쳐내릴 것인지 쳐오를 것인지가 내일 관건이 되겠지, 그죠? 그 크기에 따라서 이 요놈을 이게 40원쯤에 출발할 경우에 청산을 할지 쳐올릴지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일단은 내일은 얘는 일단 볼 건 없어요. 왜 볼 거 없냐? 얘는 이미 물린 사람도, 종가에 잡은 사람도 수익이고,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도 이게 60원 정도 오면은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아쉬운 게 별로 없어지거든요. 왜냐 그러면 여기서 잡은 사람도 메이저고요. 고점에서 잡은 사람도 메이저고, 저점에서 잡은 사람도 메이저거든요. 물론 개인들도 물려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메이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물린 놈들 평균 단가가 이쯤 된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그 위에 출발하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얘는 일단 내비두고, 이제 문제는 얘가 아쉬운 사람 생기지, 그죠? 그래서 294.4 정도에 출발할 경우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야간 종가 293.25로 출발할 경우 가능성도 있지, 그죠? 왜? 내일 아침에 미국 선물이 급락을 해버리면, 그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2포인트, 양한장 2포인트 정도로 떨어져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우는 이 풋이 승리하겠지, 그죠? 풋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일은. 요대로 야간장 마감대로 출발할 경우에는 내일은 풋 시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294.4 정도에 나왔을 때가 좀 애매한데, 그 애매한 경우에도 콜보다는 풋 쪽이 매매하기가 좀 좋아 보인다. 근데 보합 출발해버리면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콜을 매매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럴 경우에 저는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매매 안 하고 좀 쉴 것 같아요. 좀 두고 보고 한 30분 정도는 제가 관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그러면 저점에 잡은 사람들도 이미 큰 수익이 난 상태고, 얘는 고점에 잡은 사람들 크게 손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시작하자마자 서로 손절하려고 난리를 지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수와 관계없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얘는 아쉬운 건 없는 대신에 야간장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 하겠죠. 그러니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지켜보고 매매하시면 되는 것 같고, 두 가지의 경우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주간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가상으로는 이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295.15를 깨고 떨어지면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지켰네, 그죠? 제가 금요일 날은 매매 월요일이었나? 31일 금요일 날은 제가 병원 간다고 매매를 못했지, 그죠? 예, 못했고 오후장에 잠깐 지켜보다가 끝냈는데요. 치과 가느라고 또 가버렸는데 저도 장을 못 봤어요.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요게 제가 말을 꼭 했는 것처럼 295.20에서 마감했네, 그죠? 그럼 일단 295.15 위에서 마감했으니까 한 번 더 298.1까지 올라올 수 있다. 전체적인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미국 차트 관계없고
미국 상황 관계없고 뉴스 관계없고 요 차트만 봤을 때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그죠? 그렇게 한 가지 염두에 두시고 일봉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봉 분봉 다 틀리니까요. 그리고 요 안에 보면은 시장을 다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291.5, 291.5 지금 여기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걸리는 자리가 291.5 정도 되겠네요. 예, 걸리는 자리가.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면 요 사이에는 지금 지지 저항선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쉽게 한 방에 빵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1월 첫날 보면은 우리가 매년 1월 첫날에 보면은 5포인트 급등하거나 5포인트 내리거나 한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첫날을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보통 가는 방향대로 가더라. 이 1월 첫날은 가던 방향대로 간다. 즉 하락 출발하면 하락으로 계속 달리고요. 상승 출발하면 상승으로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이 많이 다치겠습니까? 상승이 나올 때 많이 다치겠어요? 제 기준에서 보면은 상승이 나오면은 개인들 제일 많이 다칩니다. 근데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이 스윙을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상승 매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들고 있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저처럼 단타를 치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손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건요. 그럼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내일장은 일단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아니지, 내일 10시에 개장하니까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어떤 생각 가진다? 시작되는 방향대로 간다. 시작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가면은 아래로 많이 갈 수 있다. 위든 아래든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니면 그만인 거고, 그죠? 아니면 다행이죠. 가두리 쳐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라 하는 거고요. 아래 방향으로는 이게 굉장히 저항선이 많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은 위로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만약에 위쪽이라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겁니다. 그냥 쉬는 것 없이 쭉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하방이라 그러면 계단식으로 떨어질 것 같아. 왜? 중간중간에 지지선이 맞기 때문에 지지선 맞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 그러면서 질질질 흘러가면서 떨어지는 모양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현물에서 삼성전자를 잠깐만요. 현물에서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8,000원까지 올라갔지,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주가를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치고 있어요. 되게 고점이지, 그죠? 사상 최고점이죠.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치고 있다. 근데 주가는 떨어지지가 않는다. 뭡니까? 그냥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냥 위에서. 그리고 걔네들이 목표한 바 정도로 팔아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 선물을 이용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빠뜨리겠지, 그죠? 예, 떨어뜨리겠죠. 근데 그런 시점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든 내려가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차트가 이만큼 내려온다고 해서 얘가 하락이 아니지, 그죠? 예,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얘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가 선물이 270이 오더라도 275가 오더라도 내려도 괜찮아요. 예,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 추세를 돌파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근데 삼성전자의 모습은 좀 고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념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국인이 저만큼 트는데도 삼성전자가 크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는 누군가가 받아먹는 거죠. 근데 그 받아먹는 주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이지, 그죠? 네, 기관. 근데 기관이 받아먹다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거세지면 어떡합니까? 기관도 팔지, 그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다 받아먹습니다.
그럼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개인들이 야 삼성전자가 3% 떨어졌네 하고 잡았다가는 30% 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은 가급적이면 손대지 마시라. 현물은 손대지 마시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도 손대지 마시고 그동안 남들은 오를 때 못 올랐던 종목도 손대면 안 돼요. 왜? 남들 다 올랐는데 지만 못 올랐던 것들은요.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이상하지 그죠? 남들 오를 때 못 올랐던 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선순환 쉽게 말하면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선물 360이라는 자리에서 25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300도 못 오르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전고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아직 완벽하게 시장이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주가가 많이 때렸으니까 많이 오르고 또 작전 세력들 들어와가지고 또 한 번씩 한탕 해먹고 나가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생각하지 이걸 보고 상승장이다 얘기하진 않거든요. 상승장의 모습이 나오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흐름을 타야 되는데 미국은 흐름을 타도 안 돼가지고 연중 최고점을 잡고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아직까지 많이 못 믿었지 그죠? 예, 그 이유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면은 중국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출 36%를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먹고 사는 이유 중에서 거의 절반이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죠. 근데 중국을 무시하면은 우리나라 수출 미국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일본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총 수출은 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요. 8%밖에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건 30%대지, 그죠?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은 엄청나게 받아주는데,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제품 안 받아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5%밖에 안 돼요. 13%입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합쳐가지고요. 중국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이고요. 발전할 수 있는 게 뭐 천연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 1등이 중국이고 뭐 대기업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최강국이라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수출한테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군사적으로 도움 좀 낼 뿐이지. 오히려 수입 적자를 만들어내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과 미국이지, 그죠?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옆에 있는 나라기도 하지만은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우리나라를 먹이 살려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트는 중국 차트하고 좀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현재는. 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중국이 미국과의 그 무역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공산국가라서 그런 거를 잘 비춰지도 않고 뭐 어떤 국제적으로도 그런 거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지금 중국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제조업도 거의 망해가고 뭐 IT 기업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미국이 수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나름으로는 지금 중국이 최악의 상태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이 좀 어렵다, 그죠? 예,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 좀 아셔야 되고요. 미국은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오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바보지, 그죠?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이 오르게, 우리나라가 오르게? 미국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그죠? 미국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이 오르는데 왜 한국 안 오르냐고 묻거든요. 바보지, 그죠? 그거는요.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내역이라든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라면은. 왜 그냥 단순하게 미국이 오르는데 한국 안 오르냐. 그러니까 바보지, 바보, 그죠? 제 주머니에 남들은 다 월급 1,000만 원씩 받아가는데 지 혼자 100만 원 받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왜 100만 원밖에 안 주냐 하고 있거든. 100만 원밖에 못 받는 네가 병신인 거지. 남들 다 1,000만 원 받는데. 그럼 1,000만 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든지 왜 내만 100만 원을 받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죠? 알아보지도 않고 왜 나는 100만 원밖에 안 주냐 하고 있거든. 바보지, 그거는. 말하면 주는 건데 말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도 경제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정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정치는 필요 없어요. 그죠?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경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치들이라든가 뭐 그런 뉴스들은 항상 그 후발적이지. 그죠? 차트가 후행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후행성. 뭡니까? 지나가고 난 뒤에 알 수 있다는 얘기지. 후행성이라는 얘기는 거죠. 선행이란 건 뭡니까?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아는 거. 근데 차트라든가 뉴스 이런 거는 전부 다 후행성입니다. 오늘 내일장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알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당연한 얘기, 신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그리고 경제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게 맞을 경우하고 틀릴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해놔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지 않고 차트의 모양을 보고 어제 차트가 그랬으니까 내일 차트가 이럴 거다. 또는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 내일 미치는 영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던 시점에서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갑자기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수출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회사의 주가를 딱 보면은 이미 2배나 3배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호재가 나올 걸 알고 미리 이미 주가를 많이 올려놓은 거죠. 사람들이요. 그리고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주가에 재료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뭐지 하고 달려들거든요. 거래량 빵 터지고 주가 막 급등하고 그때 딱 잡았다가 하한가 두 번 두들기 맞고 깡통 차는 거지. 그죠? 예. 뭐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후행성이다. 후행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그런 거는 그냥 해석할 때 필요한 건데요. 오늘 주가가 왜 떨어진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실 가치는 1%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 재밌잖아요. 오늘 떨어졌는데 두들기 맞는데 왜 두들기 맞는지 모르면은 억울하지. 그죠? 두들기 맞더라도 왜 두들기 맞는지 알고 두들기 맞으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2020년도 1월 1일 날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원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깡통 안 차게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은연중에 제 덕을 되게 많이 봅니다. 물론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 제 덕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알고는 있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라든가 필수적인 지식, 제 카페 와서 굉장히 많이 배웠을걸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바꿨을 테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제 덕을 굉장히 많이 보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뭐 올 한해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도 이제 내일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또 새롭게 개장하게 되겠네요. 개장할 때 내일 하루 큰 손해 절대 내지 마시고요.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제 출발을 굉장히 편하게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